구독, 좋아요. 자, 지금 이 노만석이가 계속 뭐 입이 터졌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윗선이 대체 누구냐? 이 윗선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저희 팬앤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윗선이 초조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노만석이 이렇게 다 입을 열 줄 몰랐던 모양이고 노만석조차도 저는 이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지 몰랐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어제 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인데, 자, 우선 기사들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의혹. 뭐 대통령실이라 하면 여러분들 대장동 몸통은 누굽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탄핵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김현지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빌드업이 쌓여져 왔던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 누가 압력을 넣은 것이냐, 외압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탄핵이라는 키워드까지 서슴없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또한 보시면은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제의 찬성 여론이 최근에 과반 조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뉴스 미디어 로컬 공동 의뢰로 지난 7,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처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관련된 부분인데요. 2030 청년층의 민주당을 향한 비토 정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러한 여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오늘 저희가 어떤 것들을 다룰지 오프닝 먼저 보고 온 이후에 바로 초대석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전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호입니다. 저랑 같이 진행하는 건 이제 추석 녹화 방송 이후에 처음이시죠, 또. 그때 정말 뭐 저희가 이 청년들 2030 뭐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어떻게 되세요, 근황이? 실제로 좀 뭐 저희 당도 뭐 지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정부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기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좀 감기에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듣는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즘 또 이 날씨가 특히나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춥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목감기, 특히나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계속해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뭐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도 속보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만석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 밝혔냐면은 법무차관 3가지 선택지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 내용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과 대치되는 내용인데, 이 노만석에 관련된 기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이번 항소 포기를 이제 법조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이 사건을 가져다주고 요런 상황이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더라 라고 하면은 변호사나 검사들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면 딱 3가지예요. 그거 검사가 돈 먹었냐? 아니면 검사가 뭐 백이 뭐 외압이 들어왔냐? 아니면 검사 미쳤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대장동 사건 재판을 보면요.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무죄.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한 이제 혐의 사실 중에 몇 개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몇 개는 또 유죄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구형과 형량이 나온 게 이제 뭐 유동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형량이 나온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99% 항소를 합니다. 검찰이 거의 이런 사건에서는 항소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사건은요. 무죄가 너무 확고하게 나와서 검찰이 본인들이 주장했던 게 완전히 판판이 깨져서 이걸 하기가 어렵거나 항소의 네.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검사들이 구형했던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더 다툴 필요가 없을 때나 이런 경우란 말이죠.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제기했던 혐의 중에 몇 가지는 아예 부정을 당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항소를 무조건 하는 건입니다. 실제로 이 검사 수사관들이 그 항소장을 작성을 해서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검사와 그 수사 검사들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항소장도 작성을 했던 거고 네네. 업무를 다 맞춰놓은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면 외압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뭐 구형한 형량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이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시를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성남시장 재선 그 선거 당시 네네. 형성된 유착 관계를 통해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범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당시 이재명이 이거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이 사건에 대한 실체는 매우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범죄 수익이 수천억대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추징금이 빠져 있어요. 이런 범죄 수익이 이제 발생한 사건은 무조건 추징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추징금이 왜 빠졌냐면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가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시점에 그 당시에는 사건이 이제 수사나 재판 같은 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실체적인 진실이 아직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익을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공사가 포기를 한 거는 맞는데 이게 그럼 민간업자들에게 어떻게 이익으로 환수되었는가를 공시하기가 애매해서 추징금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유죄가 나오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가 나오고 결정 과정이 거기에서 이제 판시된 성남의 수뇌부들이 결정을 했고 뭐 유동규가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건에 많이 실체적으로 집권을 했죠.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 이걸 가지고 이 추징금에 대해서 이게 또 논해야 될 사안이 분명히 있는 사건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 근데 저는 노만석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거 듣고 아니 좀 어이가 없다. 이분 스스로 좀 많이 당황을 했나? 최근에 또 입을 많이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윗선이 노만석에 대해서 왜 저 정도로 입을 여는 거야라는 그런 언짢음도 있을 거라 추측이 되는데 노만석의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수의 딜레마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압을 결국에는 가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추론하는 게 결국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 총장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 총장이 본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뭐 알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정성호 장관 쪽에서는 잡고 싶은 거고.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 너가 그렇게 그때 시켰으니까 난 한 건데 내가 다 떠안는 지금 모양새가 가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정성호 장관의 책임이 저는 제 생각으로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의견을 얘기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항소장까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 사건 항소가 필요합니다. 더 법정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죄에 대해서 더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검사들이 항소장까지 다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다 대고 좀 항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신중하게. 근데 지시는 아니래요. 이미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무슨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 그러는 거 결국에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력 관계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관계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한테 위해서 뭐 시킬 때 진짜 대놓고 야 너 뭐 해 이렇게 안 시켜요. 그냥 뭐 회사에서도 만약에 레포트를 선임한테 혹은 상사한테 낼 때 상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 땡땡씨 이거 레포트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거 최종안인데 어떠십니까 하니까 최종안 이미 다 짜서 갖고 왔어. 갖고 와서 딱 보여줬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좀 신중하게 판단해. 이러면 그거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본인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면 문제가 될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너무 스스로 잘 아니까 자기는 슬쩍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줘놓고 나는 의견만 밝혔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혐의를 보면은 국정농단이라는 혐의 하나 빼고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직접적으로 뭘 했다라고 밝혀낸 게 아니에요.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공문으로 서류로 지시하지 않았으니까 난 지시하지 않은 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노 총장이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나 보호를 안 해주네 하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맥락이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선택지가 3개가 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꼰대짓이죠. 그쵸. 왜냐면은 내 아랫사람한테 야 네가 선택해 하는데 다 똑같은 선택지야. 다른 플랜 B가 없고 플랜 A를 짜잘이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야 그거 네가 선택해서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죠. 떠넘기기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